프리미어 프로를 여시고, 자, 프로젝트 열기 하신 다음에 요 경로입니다. 팬케이크 소스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팬케이크에 생크림으로 올리고 딸기를 올리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정밀하게 앞부분과 뒷부분을 정밀하게 컷 편집하는 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정밀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팬케이크를 먹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쭉 보시다가 이게 이제 총 한 17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한 4초에서 5초 정도 그 영상이 되게끔 편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 기본적인 영상들은 한 뭐 짧은 건 5분짜리 영상들만 계속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여행이나 일상 블로그 브이로그 같은 그런 영상들은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사이 영상들이 많아요. 좀 오래 영상 길이가 좀 길다 싶으면 뭐 30분 정도 되는 영상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보통은 5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이, 그래야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지루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뭐 그런 이제 요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리하고 먹방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도 비슷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지루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중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딱 영상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17초 정도 되는 영상을 우리는 4초나 5초, 4, 5초 정도 사이로 얘를 편집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쭉 보시면서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플레이 눌러서 한번 쭉 보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이 필요 없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런 부분을 잘라서 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쭉 한번 보시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천천히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이 들어오고 얘를 잡아서 이렇게 뭐 떠서 올려 놓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손이 들어오는 과정은 필요 없다. 그리고 얘가 여기부터만 필요하다. 이 정밀한 건 아니죠. 그냥 마우스를 쭉 움직이다가 요 부분부터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영상을 컨트롤 K로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델리트로 지우고요. 뭐 물론 이제 빈 공간까지 다 없애시면 시프트 델리트를 이용하시면 더 좋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손이 들어와서 떠서
놓는 것까지 뭐 요 부분은 이제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냥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뭐 필요 없다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한 번 더 놓는 것만 보여주자. 그래서 중간 과정을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놓고 자 다 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정리하는 건 필요 없다. 자, 딸기를 집어서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고 끝. 자, 편집을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남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자르고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제 8초가 됐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4초에서 5초 정도로 만들려면 더 잘라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쭉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또 잘라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을 이제 조금씩 잘라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요리 유튜브라고 하면 요리 유튜버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진짜 짧게 잘라서 자, 뭐 요 정도 준비하는 과정만 자른다. 그리고 그 뒤에 자,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겁니다. 놓는 것만 딱 이렇게 놓고 이 앞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 중간 과정 필요 없고 두 번째 놓는 거 두 번째 크림을 놓는 부분만 쓰겠다. 그래서 이제 놓는 거 보여주고 끝. 그리고 쭉 가서 집고 이 부분도 이제 딸기를 집는 부분과 중간 과정을 이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서 놓는 것만 이렇게 놓고 끝. 이렇게 하면 이제 5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필요하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시간, 자 17초, 18초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지금 얘를 4초에서 5초 사이의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번 자르고 필요 없는 부분 지워서 한번 최종적으로 영상이 4초에서 5초 정도 사이가 되게끔 한번 편집을 해보시죠. 편집하는 방법은 방금처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한 장면을 조금 길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생크림을 2번 했는데 난 그냥 한 번 하는 것만 보여줄 거다. 그리고 딸기를 올려놓는 것만 보여줄 거다. 이렇게 이제 편집하셔도 돼요. 개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4초에서 5초 사이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내용을 다 알 수 있는데 뭐 나는 4초 이하로 더 줄일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최대한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커스터마이징 향수를 만드는 태훈 사장님에게는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시간으로 볼까요? 아, 네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어. 짧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끝. 이렇게 이제 한 4초 정도 되게끔 편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런 유튜브 할 때도 딱 필요한
걸려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긴 영상에서도 이런 거 쿠킹이 10분 정도 끝나요. 인연을 받은 우리 필요한 부분만 딱딱 잘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컷 편집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계속 잘라서 영상을 만든다는 거죠. 요리를 직접 하는 부분은 한 4분 정도로 줄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요리를 하면 보통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과정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아까 이제 오이를 채 써는 과정에서도 채 써는 맨 처음 이제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게 있고, 그리고 카메라 각도 또 이제 바꿔가지고 그걸 아래쪽에서 정밀하게 보여주는 방법, 그것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촬영한 거는 그거보다 요리하는 시간보다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촬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보통 한 30-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 30-40분을 3분, 4분으로 줄인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짧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뭐 여기에서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 최대한 잘라야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 여기서는 한번 휘젓는 것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만큼이 있었지만 이만큼 필요 없네 그럼 잘라내야지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잘라서 지워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냥 놓고 끝내야지 해서 원래는 이만큼 쓰려고 했는데 이만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또 잘라서 이 뒷부분 또 버려주고, 두 번째도 여기 뒷부분 좀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뒷부분 또 버려주고, 그리고 집는 거 필요 없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우고 그냥 놓는 부분만, 마무리니까 조금 길게,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마무리 짓게. 그러면 얘가 지금 아까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3초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시간 안에 자르고 잘라서 몇 번을 이제 시도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여줄 부분을 짧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영상 편집입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은 내가 영상 편집해 놓은 게 1시간이라면 1시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남겨야 되겠죠. 근데 1차에서 한번 싹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한 반절 정도는 날라가요. 1시간짜리다 그러면 일단 한번 중요한 부분 체크해서 컷 편집을 해보면 한 2-30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2-30분이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잘라내면 그러면 또 한 15분 정도로 줄어들어요. 10분에서 15분.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줄이면 7분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제 영상 편집을 한번 저희가 해봤고요. 프로젝트 닫기 하시고요. 잠깐만요. 자, 요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밀하게 편집하기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 편집하는 도구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 편집하고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이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도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구 패널을 보시면 세 번째에 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 중에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애들이 있죠. 오른쪽 하단에 이런 애들은 이 도구를 꾹 누르고 있으면 추가적인 도구들이 더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게 추가적으로 도구들이 더 나오지 않는 애들이고, 이런 표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도구가 더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도구를 꾹 눌러 보시면 잔물결 편집 도구, 롤링 편집 도구가 나옵니다. 자, 속도 조정 도구는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리믹스 도구도 음성 나올 때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는 요 세 번째 도구에서는 잔물결 편집 도구와 롤링 편집 도구를 해볼 거예요. 이 잔물결 편집 도구는 뭐냐? 자, 잔물결 편집 도구는 요거 잔물결 편집 도구 하기 전에 선택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자, 1번 영상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잘라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 앞부분을 이 부분에서 잘라내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K로 자르고 앞부분을 지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자, 자르지 않고요. 내가 1번 영상을 요 위치에서, 재생헤드 요 위치에서 앞부분을 지우고 싶다 할 때 컨트롤 K로 자르고 지워도 되지만, 앞에 클립 앞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는 이제 색상도 중요합니다. 자, 클립 앞부분에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클립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재생헤드 근처에서 손을 놓으시면, 자, 재생헤드 근처에 가면 자석처럼 착 붙어요. 자, 그리고 손을 놓으시면 영상이 자르고 지운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쭉 가서 손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자르고 그 다음에 지운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클립, 자,
자, 요 하나하나 잘려져 있는 컷 편집되어 있는 하나하나를 저희는 클립이라고 합니다. 클립. 자, 클립의 앞부분에서 드래그해서 클립의 길이를 줄였어요. 이런 거를 트리밍이라고 해요. 트리밍. 근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는 동작이 중요한 거지. 자,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클립의 길이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립의 앞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클립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트리밍은 이렇게 빈 공간이 남아요. 자, 그리고 1번 영상의 오른쪽 끝부분을 잡고 이 방향이어야 돼요.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2번 영상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른쪽 끝부분으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바뀔 텐데 얘를 잡고 왼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안 당겨지죠? 2번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1번의 길이를 2번이 옆에 있는데 1번의 길이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 2번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자, 줄이는 건 되는데 늘리는 건 2번 영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도구, 세 번째 도구 한번 볼게요. 자, 이 도구 꾹 눌러서 자, 잔물결 도구. 얘는 잔물결 도구는 단축키도 있긴 있습니다. B예요, B. 여기 써 있는 것처럼 B. 자, 선택 도구는 V라고 말씀드렸죠. 잔물결 편집 도구는 B인데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롤링 편집 도구는 N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도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도구를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잔물결 편집 도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부분 한번 쭉 이렇게 당겨서 아까처럼 어느 정도 당긴 다음에 손을 한번 놔볼까요? 빈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없죠. 자, 이 잔물결 편집 도구는 클립의 앞부분에 가져가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바뀝니다. 노란색이어야 돼요. 자, 앞부분을 잡고 쭉 당기시면 손을 놓으면 얘가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앞부분에 있던 빈 공간까지 얘는 같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잔물결, 빈 공간을 없애면서 얘는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1번 영상의 앞부분, 뒷부분,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있을 때 왼쪽으로도 당겨보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당겨 보십시오. 아까 잔물결 편집 도구가 아닐 때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당기면 더 이동이 안 됐는데 얘는 되죠. 얘는 영상 이 끝부분을 잡고 왼쪽으로 당기면 이 1번 영상의 클립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근데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2번 영상을 당겨 옵니다. 앞으로 당겨요. 내 길이만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 때도 마찬가지예요. 밀어져요. 2번 영상과 그 뒤에 있는 영상을 뒤로 밀면서 당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잔물결 편집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밀 때도 가능하고 당길 때도 같이 따라오고 뒤에 있던 영상들을 밀고 당기면서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잔물결 편집 도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롤링 편집 도구를 한번 볼게요. 롤링 편집 도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롤링 편집 도구는 얘는 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요런 모양의 포인트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에 가져가시면. 자, 얘는 롤링 편집 도구는 뭐냐면요. 자, 1번과 2번 사이에서 롤링 편집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1번과 2번의 전체 영상 길이는 그대로 있고 1번과 2번의 길이만 달라져요. 앞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1번의 분량이 줄어들고 2번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면 1번의 분량이 늘어나고 2번은 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1번과 2번 사이, 1번과 2번의 전체 영상 길이는 그대로 있고요. 자, 1번이 줄어들면 2번이 늘어나고, 자, 1번이 늘어나면 2번이 줄어들고. 그래서 1번과 2번의 분량을 둘이 같이 조절할 때 이제 쓰는 게 롤링 편집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물결 편집 도구와 롤링 편집 도구는요, 꼭 이렇게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보조 키를 하나 누르면, 자, 이 잔물결 편집 도구와 롤링 편집 도구를 바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키가 뭔가 하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자, 선택 도구인 상태예요. 선택 도구인 상태.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자, 컨트롤 안 누르고 하면 그냥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트리밍 하는 거죠. 클립의 길이를 줄이고 늘리는. 자, 그런데 뭐 옆에 클립이 하나 더 있으면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그냥 트리밍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컨트롤을 누르고 클립의 끝부분에 가져가시면, 근데 클립을 아예 이제 그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면 롤링 편집 도구예요. 자, 클립의 끝부분이나 시작 부분이나 뭐 사이사이 부분에 조금 가까이 가면, 완전히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가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뀝니다. 뭐 왼쪽에 왼쪽에 조금 가까우면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에 조금 가까우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자, 이거는 잔물결 편집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클립과 클립 사이에 아예 이렇게 클립과 클립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롤링 편집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마우스 포인트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클립과 클립 사이에 살짝 좀 떨어져야 돼요. 아예 클립과 클립 사이로 들어가면 롤링 편집 도구가 뜨니까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당기시면 잔물결 편집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클립과 클립 사이로 아예 가까이 들어가시면 롤링 편집 도구가 뜹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자, 그때는 롤링 편집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컨트롤이 없을 때, 그리고 컨트롤을 추가해서 눌렀을 때 비교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죠. 도구를 바꾸지 않고도 잔물결 편집 도구와 그 다음에 롤링 편집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누르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지,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도구를 눌러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 잔물결 편집 도구와 롤링 편집 도구는 어차피 내가 뭐 1번의 길이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도구 몰라도요,
그냥 줄인 다음에 빈 공간 없애시면 돼요. 이제 영상 편집할 게 이게 1시간 막 2시간 좀 분량이 많다 그러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줄이고 빈 공간 델리트로 지우고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냥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K로 자르고 지우는 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됩니다. 다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이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도구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모르셔도 크게 영상 편집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니까 이런 도구가 있다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구가 뭐 있냐면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선택 도구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 자, 꾹 눌러보시면 도구가 더 나오죠.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 뒤로 트랙 선택 도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이제 A, 단축키는 A인데요. 이 도구를 클릭하시고 내가 2번에서부터 5번까지 클립을 다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상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한 15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뭐 10분, 15분, 막 20분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고 하면 클립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를 드래그해서 다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근데 드래그로 다 한꺼번에 안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2번부터 끝에까지 영상을 다 선택해야 돼. 그럴 때, 자, 앞으로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고 2번 클립을 클릭한다는 느낌으로 클릭하시면 2번 뒤로 있는 클립들을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트랙이 꼭 1번 트랙에 있는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트랙이 이렇게 다른 트랙에 있어도 이 뒤에 내가 클릭한 부분으로부터 뒤로 있는 모든 클립들을 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뒤로 선택을 해야 된다. 왼쪽 방향으로. 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번부터 5번 빼고 4번부터 1번까지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뒤로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4번부터 클릭하면 이렇게 1번에서 4번까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선택한 기점으로부터 모든 클립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자, 앞으로 선택 도구나 뒤로 선택 도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있는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밀어 넣기 도구와 밀기 도구입니다. 5번째 요 도구예요. 잔물결 편집 도구와 롤링 편집 도구는 2개의 클립에 대해서 작동을 하는 건데요. 자, 밀어 넣기 도구는 3개의 도구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3개 클립을 기준으로. 자, 밀어 넣기 도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영상을 쭉 보면 앞에 이제 뭐 반죽을 담고, 그리고 반죽에 뭐 바나나도 올리고, 그리고 오븐에 구워서 자, 완성이 된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라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먹는 것까지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안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4번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4번 영상은 원래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위에다 이제 4번 영상을 이렇게 올려놔 보면 4번 영상은 짧은 영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앞뒤가 잘려 있는 거예요.
4번 영상이 이렇게 긴 영상이고요. 4번 영상을 다 전체를 확인하고 싶으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면 소스 패널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번 영상은 지금 뭔가 이렇게 완성된 걸 오븐에 구워진 거를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약간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4번 영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편집을 해 놓은 거는 오븐에 구워서 나왔는데 채 보여주기도 전에 올려놓기도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4번 영상의 한 중간 정도 올려놓고 한참 이렇게 약간 슬로우로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싶어요. 촬영한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완성된 걸 다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영상을 이게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4번 영상을 이렇게 비디오 트랙 2번, 오디오 트랙 2번으로 위아래로 올려줘요. 그 다음에 4번 영상을 트리밍을 통해서 원래 길이로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4번 영상을 쭉 보죠. 어디서부터 쓸까? 자, 아예 이렇게 올려놓는 것부터, 들어오는 거 말고 그냥 올려놓고 보여주는 걸 좀 보여주자. 여기서부터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클립은 컨트롤 K로 자르고 앞에 부분을 델리트로 지우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영상을 끝까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시작하는 부분을 4번 영상 지금 비어있는 부분, 이 부분 이제 4번 영상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러면 4번 영상의 앞부분을 넣어야 되는 시작 부분에다가 딱 맞춰서 옮겨줍니다. 자, 가운데 부분을 잡고 옮기시면 되겠죠. 자, 드래그해서 옮기시고요. 시작 부분에 딱 맞으면 얘가 앞부분에 이렇게 이 톱니 모양 빼고 까만색으로 자석처럼 가서 착 하고 붙어요. 그리고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착 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5번 영상이 시작하는 부분에 가서 이 4번 영상을 이 뒷부분을 자르던지 아니면 끝부분을 잡고 트리밍으로 당기던지 하시면 되겠죠. 자, 쭉 당겨서 길이를 맞춰주시고 다시 원래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오븐에 구워져서 나와서 얘를 올려놓고 살짝 보여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지금 뭐 따라 하신 분들은 컨트롤 Z로 원래 놓여져 있던 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컨트롤 Z 한 몇 번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 도구를 사용을 안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미러 넣기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면 미러 넣기 도구요. 그리고 요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면 자, 4번 영상이 지금 4번 안에서 다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4번 영상의 중간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검정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누르고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해보면 프로그램 모니터가 여러 개의 화면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러 넣기 도구를 사용하시고 중간 부분을 잡고 왼쪽으로 당기든 오른쪽으로 당기든 당기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모니터에 여러 개의 화면으로 나눠져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화면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 작은 화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은 화면은 뭐냐? 4번 영상이 아니라 3번 영상의 끝부분이에요. 3번 영상이 어떻게 끝나서 이 4번하고 연결되느냐? 3번 영상의 끝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영상의 끝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일 마지막 부분,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얘는. 그리고 얘는 그러면 뭘까요? 5번의 시작이겠죠. 시작 부분. 5번 클립의 시작 부분. 자, 그러니까 얘는 참고하란 얘기예요. 앞에 있는 클립과 뒤에 있는 클립이 이 장면으로 끝나고 이 장면으로 시작하니까 요거 참고해서 영상 편집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렇게 조금 크게 보이는 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자, 왼쪽은 뭐냐? 얘는 4번 영상의 시작입니다. 시작. 오른쪽은 4번 영상의 끝이에요. 어떻게 끝나는지 4번 영상이. 그래서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간 타이머는 요 4번 클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초 정도 됐을 때의 영상이다. 끝나는 부분이 8초 12프레임일 때의 영상이다. 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시간을 봐야 된다면 시간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보기보다는 요 장면을 보시면 돼요. 자, 4번 영상이 어떻게 처음 보여지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 끝날 때쯤 뭐 반쯤 들어왔는데 영상이 끝나버렸거든요. 지금 현재는 올려놓기 직전부터 보여줘서 얘를 한참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렇게 좌우로 옮겨 보시면 맨 처음에 보였던 건 이렇게 보였을 때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놓는 걸로 끝난다. 근데 얘를 가운데 부분을 잡고 자, 왼쪽으로 당기니까, 왼쪽으로 당기면 시작을 이렇게 놓는 것부터, 그리고 한참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러 넣기 도구는 4번 안에서 4번 클립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길이는 똑같아요. 대신에. 근데 길이는 똑같은데 나는 이 부분이 아니라 4번 클립의 이 뒷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 가운데 부분을 잡고 왼쪽으로 쭉 당기시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4번 클립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편집하는 거죠. 어떻게?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4번 클립의 길이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4번 안에서 어느 부분을 보여줄지를 자, 옮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하고 다르게 5분에서 나왔다. 자, 놓고 그 다음에 한참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미러 넣기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미러 넣기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보여드렸잖아요. 자, 꼭 미러 넣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장면을 그 클립에 내가 원하는 장면이 안 담겨있다 그러면 위로 살짝 올려놓고 위아래로, 그 대신 이제 위아래로 올리셔야 됩니다. 위아래로 오디오는 내리고 비디오는 올리셔서 이 오디오와 비디오가 다른 거하고 겹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늘려놓고 내가 넣을 부분이 어디냐,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안 하고 도구를 알고 있다면 미러 넣기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는 있는데요. 얘가 정밀하게 막 움직이고 그런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우스로 살짝 움직이는 거여서 정확하게 뭐 초를 맞추고 싶다, 그거는 좌우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정밀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난 그냥 이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요 장면부터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정확한 건 아니라면 그냥 미러 넣기 도구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미러 넣기 도구고요. 그 다음에 밀기 도구가 있습니다. 밀기 도구는 롤링 편집 도구하고 조금 유사하긴 해요. 자, 밀기 도구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밀기 도구를
통해서 4번 클립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4번 클립의 길이나 3, 4, 5번 영상의 전체 길이는 요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4번도 고정. 4번도 영상이 고정되어 있고요. 자, 3, 4, 5번의 전체 길이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3번과 5번의 길이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롤링 편집 도구는 그 사이에다 넣어서 두 개의 클립의 분량만 서로 조절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자, 4번은 고정되어 있고 3번에서 5번까지 영상도 길이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3번의 길이가 줄어들면 5번의 분량이 늘어나고 3번이 분량이 늘면 5번이 분량이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밀기 도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의 클립의 길이도 고정되어 있고 3번에서 5번까지도 고정되어 있는데 3번하고 5번만 지금 길이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밀어 넣기 도구는 3개의 클립에 영향을 주는데요. 전체 길이는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클립도 고정되어 있어요. 대신에 좌우 그 클립의 왼쪽과 오른쪽의 분량을 3번과 5번의 분량을 자, 3번을 늘리면 5번이 줄어들고 3번을 줄이면 5번이 늘어나는 형식이죠. 이게 이제 밀기 도구입니다. 밀기 도구. 자, 지금 도구를 4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4가지 도구를 한번 클릭해서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뭐 작물결 편집 도구하고 롤링 편집 도구는 컨트롤 눌러서 도구 선택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밀어 넣기 도구와 밀기 도구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쭉 해보시고, 혹시 도구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좀 사용해 보셨죠? 그 다음에 또 좀 유용한 단축키들은 몇 개 있습니다. 편집을 하는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번 클립에서 이거는 이제 뭐 편집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용을 해볼게요. 자,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고요. 도구들을 지금 다 사용해 보셔서 선택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영상 편집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단축키가 뭐 이제 물론 이제 컨트롤 K로 영상을 자르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편집할 수 있는 단축키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QW예요. QW는 그냥 누르면 바로 그냥 작동을 하는 애여서 자 Q하고 W가 있습니다. 자 Q는 왼쪽을 지우는 거고요. W는 오른쪽을 지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번 클립을 앞에 부분 요만큼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자 컨트롤 K로 자르고 자 뒷부분을 델리트로 지우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고 지우고 그 다음에 빈 공간까지 지우고 뭐 물론 Shift 델리트로 지우면 빈 공간까지 같이 지울 수는 있겠지만 자 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자 5번에 요 앞에 부분 요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부분 요만큼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Q 누르시면 바로 돼요. 이 QW는 근데 다른 클립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 클립 안에서만 왼쪽 부분을 지우고 잔물결도 없앤다. 자, 오른쪽 부분을 지우고 없앤다. 예를 들어서 5번 클립에 자,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컨트롤 K로 자르고 지워도 되지만 W 누르시면 바로 그냥 지워지는 것까지 자르고 지워지는 것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QW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뭐 좋은 방법이에요. Q 그 다음에 W 앞 뒤로 자르는 게 굉장히 빠르죠. 네, 이렇게 이제 영상 편집하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QW를 기억을 못 하신다면 자 그냥 컨트롤 K 자르고 지우고 Shift 델리트로 지우고 그 다음에 컨트롤 K로 자르고 뒷부분 지우고 자 컨트롤 K로만으로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본 단축키인 컨트롤 K 자르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외에 QW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QW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74페이지를 보시면요. 74페이지. 이 5번 영상을 복사를 하고 싶어요. 뒤에다가 한 번 더 넣고 싶습니다. 이 5번 영상을 한 번 더 넣고 싶은 경우 혹은 1번 영상을 뭐 뒤에다가 한 번 더 넣는다든지 어쨌든 이 클립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 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단축키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컨트롤 V 하실 때 컨트롤 V는 붙여넣는 건 재생 헤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 뒷부분으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생 헤드를 이렇게 클립의 중간에다 놓고 컨트롤 V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덮어쓰기 재생 헤드 위치에서 그냥 덮어쓰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원래 있던 요 부분 자, 원래 있던 영상이 이렇게 길이가 있었는데 그럼 요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겹치는 부분은 그냥 없어진 겁니다. 다시 살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 재생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붙여넣기를 하려면 재생헤드를 먼저 빈 공간에다가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시면 자, 재생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뒷부분으로 붙여넣기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덮어쓰기가 돼버리니까 재생헤드 위치에서 그냥 복사해서 난 여기 뒤에다 놓고 싶었어. 근데 재생헤드는 여기 있네요. 컨트롤 V 해버리면 이렇게 덮어쓰기가 돼버리죠. 얘가 이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로 살짝 옮겼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짧은 대로 그냥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컨트롤 V는 잘 안 써요. 대신에 뭘 쓰느냐, 자 5번을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 5번 클립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복사가 됩니다. 자,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돼요. 자,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뒤에다 붙여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개의 클립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당기시면 자, 내가 선택한 클립만큼 복사가 되는 겁니다. Alt 누르고 복사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도 되지만 자, 재생헤드 위치에서 덮어쓰기가 돼버리니까 자, 재생헤드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놓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기는 돼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는 잘 안 쓴다. 그냥 Alt 누르고 복사하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 클립인데 2번 클립은 오디오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오디오만 지우고 싶습니다. 근데 얘는 연결된 선택이기 때문에 영상을 클릭하든 오디오를 클릭하든 2번 영상에 비디오와 오디오가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근데 이거를 같이 선택이 안 되게 하려면 요 파란색으로 활성되어 있는 연결된 선택을 해제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얘를 해제했다가 뭐 다시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여기서도 이제 Alt입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오디오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만 선택이 됩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자,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Alt 누르고 클릭해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Alt 누르고 클릭하면 오디오만 선택해서 델리트로 지우시면 오디오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만 빠져있는 영상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방금 저희가 복사하는 것도 Alt, 뭐 영상이나 오디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Alt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Alt를 선택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Alt를 누르고 영상을 클릭하고 얘를 드래그해서 이동하면 영상만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렇게 오디오는 안 오고요. 오디오도 와야 되는데 오디오도 안 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선택할 때 자, 난 이 5번 클립을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해놓고 이동하면서 Alt로 해야지 복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선택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이동시키면 얘는 영상이나 음성 둘 중에 하나만 복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 복사하고 싶을 때는 선택해놓고 Alt를 누르고 이동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음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Alt 누르고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는 파란색이고 클립이 파란색이고, 얘는 보라색이고요, 얘는 핑크색이고, 얘는 녹색이죠. 클립의 길이가 다 다르죠. 클립의 색상이 다 다르죠. 자, 이거는 원래 클립의 색은 고유의 색이 있기는 합니다. 영상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저기 녹색으로 보이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하겠지만, 그 여러 개의 영상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묶을 때 표시되는 게 저 녹색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영상인데 색상이 다 다르죠. 자, 이거는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얘가 특별한 어떤 영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2번 홈베이킹 2번 영상에 이 클립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 이 클립을 2번을 선택하고 우클릭 하시면 여기에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블에 들어가면 색상이 있죠. 여기서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 색상을 자주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주색 선택해서 이렇게 색상을 바꾸면 되는 거죠. 이 클립의 성질은 바뀌진 않아요. 그냥 이 클립의 색상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바꾸는 이유는 그런 건 있어요. 뭐 촬영을 여러 카메라가 했다. 근데 A 카메라가 촬영한 건 다 파란색으로, 뭐 B 카메라가 촬영한 건 다 노란색으로, 뭐 C 카메라가 촬영한 건 뭐 다 핑크색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면 얘는 A 카메라가 촬영을 했구나, 얘는 B 카메라가 촬영을 했구나, 이런 거 이제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겠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10시간짜리 영상을 쉴 새 없이 그냥 촬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10시간 안에서 이 앞부분은 뭐 오전이고 이 뒷부분은 오후다. 그럴 때 앞부분은 잘라서 이제 뭐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으면 얘는 이제 오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은 뭐 핑크색으로 했다. 그럼 얘는 오후는 이제 핑크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 오전 오후가 딱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제 촬영한 거 중에 오전에 촬영했던 걸 편집하고 싶어. 그러면 노란색 클립을 편집하시면 되는 거고, 자, 오후에 촬영했던 영상을 편집하고 싶어. 그러면 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클립을 잘라서 편집하시면 그때는 이제 오후에 촬영했던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구분해서 봐야 될 때 레이블 색상을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좀 편하긴 해요, 레이블 색상을 정해 놓으면. 그래서 레이블 색상을 바꿀 수 있다. 자, 레이블 색상은 언제든지 선택해서 여러 개를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해서 레이블 색상을 바꿔주면 이렇게 레이블 색상이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꿀 수도 있다. 레이블 색상. 자, 그거는 7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파일은 이제 한번 닫아보죠. 프로젝트 닫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86페이지예요. 자, 프로젝트 열기에서
예제는 다른 걸 써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그 폴더 안에서 13번 보시면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설명하고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열었을 때 빠르게 재생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뭔가 롤 케이크 위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언제 다 쓰나. 굉장히 느리게 더디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이름 쓰는 거 다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다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은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올려야죠. 그럴 때 이 클립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속도 및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클립을 우클릭하셔야 돼요. 자, 속도 및 지속시간 들어가게 되면 자, 요런 이제 창이 하나가 패널이 하나 뜰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속도, 그 다음에 지속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속도는 100%가 정상 속도입니다. 정상 속도. 그리고 속도하고 지속시간은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 속도가 빨라지면 프레임이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영상은 속도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빠르게 지나가면 빠르게 소모가 되고 그만큼 클립의 길이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재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느리게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재생을 하면 클립의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속도와 지속시간은 이렇게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보다 큰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120, 130 이 정도를 쓰는 게 아니고 2배로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200을 쓰셔야 되고요. 3배로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300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는 저는 그냥 400 이렇게 해볼게요. 400% 하게 되면 4배 빠른 속도가 되고요. 지속시간이 원래는 14초였거든요. 자, 4배가 빨라지니까 지속시간은 4분의 1로 줄었어요. 반의 반으로 줄었죠. 반은 7, 7의 반은 3.5. 3하고 얘는 이제 15인 이유는 30프레임이기 때문에 30프레임의 반, 15프레임이 되는 거죠. 3초 15프레임이 딱 반입니다. 자, 클립의 길이는 줄었고 확인 눌러보시면 클립의 길이는 원래 14초,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길었었는데 짧아졌죠. 자,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속도 빠르게 하면 글씨 쓰는 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죠. 이런 부분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글씨 쓰는 부분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빠르게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자, 빠르게 재생이 있고 느리게 재생이 있고 뒤로 재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빠르게 재생, 느리게 재생, 뒤로 재생이 영상이 아니라 시퀀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퀀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시퀀스는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만 보이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느리게 재생을 보고 싶으시면 요 그 느리게 재생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타임라인 패널에 느리게 재생도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 타임라인 패널은 여러 개의 시퀀스를 올려놓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넷 할 때 뭐 네이버도 켜놓고 구글도 켜놓고 하잖아요. 자, 탭 메뉴로 되어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빠르게 재생 시퀀스를 보고 싶으면 빠르게 재생 시퀀스를 클릭하시면 되고, 느리게 재생 시퀀스를 보고 싶으면 느리게 재생 시퀀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시퀀스를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자, 느리게 재생 시퀀스에서는 이 시퀀스 이 클립을 우클릭해서 얘도 속도 및 지속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느려지게 하고 싶으시면 100보다 작은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자, 50%를 넣으면 속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클립의 길이는 2배로 늘어나죠. 자, 25% 하시면 얘는 4배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은 4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리게 하고 싶은지, 자, 만약에 50%로 한다 그러면 클립의 길이는 14초로 늘고요. 자, 클립의 길이가 쭉 늘어나죠. 속도는 원래 재생했던 것보다 조금 느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속도 및 지속 시간에다가 25라고 한번 25%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다 똑같이 이제 25%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로 해놓고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이제 공유 화면은 아마 원래도 이제 뚝뚝 끊기는 애여서 직접 화면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영상이 어떤가요?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들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원래 영상은 30프레임입니다. 1초에 30장의 사진이 지나가죠. 자, 얘를 길이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자, 30장의 사진이 1초에 지나갔는데 지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2초에 30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속도를 2배로 느리게 하면, 그러면 2초에 30장의 사진이 지나가죠. 그러면 1초로 따지면 15프레임이 되는 거겠죠. 2초에 30장이 지나가니까 1초로 따지면 15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4배로 느리게 했어요. 클립의 길이를 4배로 늘렸죠. 그러면 30장의 사진이 이번에는 몇 초에 지나갑니까? 4초에 지나가는 거죠. 자, 4초에 30장의 사진이 지나가요. 그러면 1초로 따지면 7.5가 되겠죠. 7프레임도 아니, 7장이나 혹은 8장의 사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영상을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프레임 얘기를 할 때 1초에 몇 장 정도는 돼야 끊김없이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15장. 15프레임 이상은 돼야 뭔가 버벅거리는 거 없이 영상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7.5, 8, 7장에서 18장의 사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작이 뚝뚝 끊기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자, 얘를 다시 우클릭해서 속도 및 지속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뭘 보면 되냐면 요걸 보시면 됩니다. 시간 보관. 그러니까 없는 프레임을 어떻게 보충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프레임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레임 샘플링은 뭐냐면 앞에 있는 프레임을 비어있는 프레임이 있으면 앞에 있는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1초에 7장의 사진밖에 안 지나가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그 이미지가 지나가고 나면 한 3장 정도는 비어있고 그 다음에 4번째에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세 프레임의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프레임에서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가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레임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다. 그런데 이 시간 보관을 살짝 바꿔서 아래쪽에 광학 흐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바꾼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자연스러우시죠? 끄덕끄덕 하신 분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안 바뀌었어요 아직. 똑같아요. 아직 부자연스럽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위에 보시면 아까하고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거 마치 그건 것 같은데요. 막 이 남자친구한테 이거 그 영상 보여주고 등번호가 몇 번이었어 이런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자, 여기서 뭔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네. 여기 빨간색 선이 원래는, 자, 원래는 빨간색 선이 없었어요. 이랬거든요. 노란색이거나 녹색이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기 선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그어졌다고 해서 다 그렇진 않은데, 빨간색으로 저렇게 그어졌다는 얘기는 이 영상의 효과가 아직 정확하게 스며들지 않아서 미리 보기 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영상으로 내보내기 할 때는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미리 보기 할 때 아직 적용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색을 다시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렌더링이라고 해요. 렌더링을 거는 방법은 이 위에 시퀀스 메뉴에 가시면, 위에 시퀀스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여기 시작에서 종료까지 효과 렌더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축키가 써 있죠. 엔터는 숫자 패드, 그 넘버락 키 있고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는 그 숫자 패드 쪽 말고, 그냥 우리가 타이핑 할 때 흔히 쓰는 엔터 있죠. 그 엔터 키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엔터 눌러보시면, 자, 렌더링 해서 뭔가 얘가 계산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렌더링이 완료가 되면 아마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효과가 미리 보기 할 때도 보이게끔 적용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렌더링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영상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 렌더링이 되기 전에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컨트롤 Z로 되돌렸던 거는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Z입니다. 컨트롤 Z는 되돌리기고, 되돌리기를 또 되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쉬프트 Z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렌더링이 되어 있는 상태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이 광학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간중간 비어있는 프레임 있죠? 그 프레임을 그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클립을 비교를 해서 그냥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다. 1에서부터 100까지 변했다. 그러면 중간에는 뭐 25, 50, 75, 100 이런 식으로 얘가 이미지를 선형적으로 그냥 만들어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 단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변하고 있는 단계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제 광학 흐름인 거고 얘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을 꼭 걸어 줘야 미리 보기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맨 처음에 약간 버벅거리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 앞에 이제 화면을 잠깐 보세요. 지금 렌더링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으면 자,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한 번씩 눌러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를 때마다 뭔가 변화가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를 때마다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를 렌더링 하기 전으로 돌아가면요. 이렇습니다. 자, 변했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바뀌죠. 네 번째에 얘가 바뀝니다. 하나, 둘, 셋 안 바뀌어요. 네 번째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학 흐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가 계산해서 만들어준 이미지로 대체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광학 흐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걸었을 때 이제 끊기는 영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광학 흐름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능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영상은 조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속도, 약간 조금 빠른 정도의 속도인데 이게 만약에 운동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이 광학 흐름이 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동작이 이렇게 빠른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상으로 잡을 때 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좀 뭉개져요. 이런 부분이 끝부분이 이제 이렇게 뭉개져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얘가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된다. 자, 나머지 뒤로 재생이랑 뭐 그 외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